안녕하십니까. 양천구 신정루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20년 동안 중개해온 공인중개사 장정호입니다. 오늘은 신월 7동 1구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 계약이 나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월 7동이죠. 주택 정비용 재개발구역 정비 계획안인데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상지 현황이죠. 양천구 신월동 913-913번지 일대고요. 면적은 11만 9,136.8제곱미터입니다. 용도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이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는 2177명인데 구역 면적 전체가 한 3만 6천 평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n분의 1로 나누다 보면 토지 등 소유자 1명당 평균 지분율은 16.5평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월 7동 2구역이죠. 이게 2020년 5.6 대책에 의해서 나왔던 공공재개발구역입니다. 이거는 공공과 LH와 조합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해서 이쪽 지역에 이제 이게 산 밑에 있는 게 이제 그 주거 일정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주거 2종으로 올려서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이제 임대아파로 주고 50%를 조합해 준다 그래서 호응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지정된 지가 한 2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어떤 이 정비구역 위반 제한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요번에 이제 이 신월 7동 1구역이죠. 여기는 신속통합 기획 재개발입니다. 2021년도 12월 달이죠.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이제 하나의 이제 팩트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신속통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갈지게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던 것을 3년을 단축해서 2년 만에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 12월 28일 날 이게 이제 지역으로 이제 선정이 됐는데 지금 1년 9개월 만에 지금 위반 제한을 이제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약간 2년은 좀 오버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또 판단을 한번 해봅니다. 자, 추진 경우 및 향후 일정입니다. 2021년도 12월 28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됐죠. 1차였습니다. 굉장히 동의율도 많이 높았었죠. 1075% 동의해서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1위로 이제 이게 동의이 많이 나왔던 지역입니다. 자, 22년도 9월달 계략적인 정비 개입안 수립, 신속통합기획 수립 요청을 했고요. 23년도 6월 1일 날 신속통합 기획안 확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이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승인 제안을 했고 서울시에서 이제 확정 통보를 해준 거가 되죠.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추정 분담금 산출 및 검증위원회가 개최를 했고요. 그러니까 23년도 9월 달에 정비 개입 위반 절차를 해서 정비국 지정 요청을 지금 서울시에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2년 안에 해주겠다는데 아마 한 3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나름대로 한번 또 추정을 해봅니다. 자,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이죠. 자, 후보지 선정시 이제 구역계죠. 자, 후보지 선정시 구역계. 자, 여기가 우성상가입니다. 여기가 우성상가. 근데 여기는 이제 이 불포함이 됐었죠. 그러다가 요번에 이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성상가만 이제 존치로 남게 됐죠. 이쪽에 이제 신월 7동 주민센터도 존치로 남고 여기 이제 이 오솔길 공원이 들어가 있고 이쪽이 이제 신호라 일시 경인고속도로. 그래서 여기서 여의도까지 지하 40m 대심도로로 가게 되면은 여의도 정령역까지 7분이면 가게 되는 그런 교통이 많이 이제 호전이 된 곳입니다.
자,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 계획 아니죠. 신월 7동 1구역 주택 정비용 재개발 구역입니다. 여기는 인센티브가 이제 한 3년 정도 해준다는 것밖에 없어요. 아까 공공 재개발 같이 뭐 용적률을 올려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데 대신 이런 이제 구역 지정까지 5년 걸리는 거를 2년 안에 해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또 조합 설립 동의율을 이제 75%까지 이제 받아주겠다. 그게 이제 인센티브라 보면 되겠습니다. 주 용도는 이제 공동주택이 되겠고요. 면적은 한 36,000, 한 38평 정도 되는데 획지는 획지 1-1, 획지 1-2, 획지 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이제 이게 다른 게 여기가 이제 주거 2종 7층이야 뭐 주거 3종 혼재가 되어 있게 그런데 해발 고도는 높이는 60m 이하고요. 세대수는 2,880가구입니다. 그러면은 이 2,177명이 이제 조합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분양은 한 12세대 정도 된다고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아니죠. 합계가 이제 11만 9,136.8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서는 게 이제 정비 기반 시설이 도로가 들어서고 공원이 들어서고 사회복지시설 1, 사회복지시설 2, 그다음에 전치는 이제 이게 공공청소가 주재하는데 여기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핵지 2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여기 신월 IC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오솔길 공원입니다. 여기가 사회복지 시설이 요 입구에 이제 자리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성상가 뒤에 편입된 곳에 이제 사회복지 시설 1이 나오고 이쪽에 주민센터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이쪽으로 이제 공원이 이제 이렇게 터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공원이 들어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월 7동 공공재개발이 우성상가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움직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 계획 아니죠. 이제 1종 일반주고, 2종 일반주고, 7층이야. 2종 일반주고, 3종 일반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인데, 자, 그것은 가감이 없이 그냥 기종대로 11만 9,136.8 제곱미터로 이제 가서 구성비가 100%로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종 일반 주거지 이제 7.6%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상당히 많죠. 86.9%. 3종은 이제 5.5%가 될 수가 5.5%입니다. 자, 건축 계획안입니다. 자, 주 용도는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이죠. 자, 확지는 이제 한 36,000평 되고요. 건폐율이 33.19%입니다. 그러면 여기 목세나의 건폐율이 한 24% 정도 되는데 한 9% 정도 더 이제 들어선다 보고요. 용적률이 253.33%. 예, 혜택이 좀 그래도 많이 좀 받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대수는 임대 포함해서 2,880 세대고요. 여기에 491세대 임대가 들어갑니다. 자, 평수는 15평형 460세대 중에 이제 임대가 191세대고요. 자, 20평형 1000세대 중에 204세대고요. 25평형 970세대 중에 87세대가 임대로 들어가고 35평형이 450세대 중에 9세대가 이제 임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면적은 합계가 37만 3,624제곱미터인데 지상과 지하로 나와 있습니다. 최고 높이는 66m죠. 김포공항 이제 원주 포면 이제 그 진입에 따라서 더 이상 못 간다고 더 올라갈 수가 없죠. 자, 주차 대수는 이제 3,549세대로 세대당 1.2대 1입니다. 그러면 적은 게 없죠. 자, 법정 주차는 2,531대입니다. 자, 주택 공급 계획이죠. 자, 요거는 더 이제 세분화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용 15평형, 전용 20평형, 그 다음에 전용 25평형, 전용 34평형. 그래도 골고루 지금 이렇게
분배가 돼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체 세대수는 2,880 가구 중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15평형이 460, 그 다음에 이제 20평형이 1000. 그러니까 20평형을 많이 이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970. 약 한 2000여 세대가 20평, 25평으로 다 이제 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5평하고 34평형이 이제 한 900여 세대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합원 분양이죠. 조합원이 이제 2177. 그래서 일반 분양은 212세대. 그 다음에 임대는 이제 491인데 이제 의무 응대가 이제 407이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서 84세대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게 일반 분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례율은 뭐 100%를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상기 기간은 이제 행정 절차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개별 추정 분담금 정보 제공 통지죠. 자, 지금 이렇게 서울시에다가 이관 제한이 되면서 이제 빨리 사업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정보 제공이 거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종전자산 추세입니다. 자, 여기 이분은 토지가 한 70여 평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한 180평 되는 이제 근린 상가 건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이 그 건물을 플러스하니까 이 감정평가가 16억 8,511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비례율 93.31%로 하면 권리가액이 15억 7,237만 6천 원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평수인 85평형을 갔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이제 7억 7,20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환급을 한 8억 정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또 이 돈 가지고 또 상가도 또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가는 이제 평균 한 2,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는 이제 한 650만 원 정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종전자산 추상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이제 감정평가 금액이죠. 이게 원래 이 사업 시행 인가일 이제 이 연도에 매년 1월 1일자를 보는 겁니다. 1월 1일자. 자, 기준가액은 뭐냐면 이제 종전 자산 이제 추산액의 비례를 곱한 거다. 여기 지금 감정가액 곱해서 비례율 93.1% 하니까 이제 이게 이걸 우리가 권리가액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기준가액으로 이게 이제 표가 된 거죠. 자, 추정분담금이죠. 토지 등 소유자의 기준가액에 대비하여 분양받는 주택 규모에 따라서 환급받거나 부담할 비용이다. 이렇게 되는데, 자, 추정분담금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가 권리가액에서 빼니까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추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권리가 이제 지금 대지하고 해서 한 16억 나왔을 때 이게 15억 7,200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 이제 아까 15.6평이 이제 16.5평이 이제 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한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2억 정도. 그러면 권리가가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이 권리가가 2억인데 이게 3억 4천이 간다. 그러면 2억을 빼면은 한 1억 4천 정도를 이제 이 추가 분담금을 물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또 여기에 이 15평형이 되겠죠. 이게요. 이 15평형을 받게 되게 되면은 이분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2억이다 권리가. 그러면 2억 5,500에 이제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평형이 5억 4,700이다. 그러면은 3억 4,700에 추가 분담금을 내야 된다는 이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추정 분담금 확인 방법인데요. 추정 분담금은 현 시세 등을 반영하여 산출한 추정가 이므로 경제 사정이나 정책 변경 또는
감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첨부된 변동치 값을 첨부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자산 추산액 중 토지 면적이 있으나 평가액이 산정되지 않는 사항은 건축물 평가액에 토지와 건축이 통합되어 산정된 것을 알려드린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 다세대 주택 정도가 되겠죠. 공동주택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 이제 같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된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 출입 시 개별 추정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이 기준 날짜가 사업 시의 인가일, 그러니까 2000 뭐 이게 6년도 이게 12월 달에 사업시간 떨어진다. 그러면 2026년도 1월 1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큰 변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변동이 따른다 그랬죠. 자, 여기 지금 세 가지 예시를 들어놨어요. 자, 여기 비례 이게 130%로 해놓고 그 다음에 93.31% 해놓고 56.22%를 해놨는데, 자, 56.22%는 최악이 되겠죠. 자, 공사비를 이제 평당 715만 원을 잡고 분양가를 이제 평당 2,339만 원 잡았을 때 비례율이 56%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아마 반이 날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이 15억 9천이다. 16억이다. 그러면 8억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3.1%죠. 이게 지금 이제 요거보다 이제 기준을 잡아서 이제 지금 통보가 된 거죠. 자, 공사비는 평당 650만 원을 보고 분양가는 뭐 2,600만 원대, 그러니까 2,599만 원이니까 그래서 93.31%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이 기준가액이 한 뭐 6.7% 정도가 빠진 금액이 나왔던 게 이제 기준가액이 돼서 추가 분담금이 아니라 이번 같은 환급을 이제 8억 정도 받는 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130% 이게 최상이죠. 자, 공사비는 평당 585만 원을 보고 분양가를 2,800만 원 한다 그러면 비례율이 130%가 올라간다. 그러면 뭐 아까 16억에다가 뭐 30% 더 받으면 그 기준가액이 한 20억이 되겠죠. 20억이. 이렇게 해서 분양가 및 공사비 변동에 따른 비례율의 변화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잡아놨는데, 아마 요거와 이 최저와 최상을 공전 요 중간치 93.31%로 해서 현재 통보가 됐지만 이것도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정 뉴타운에서 현장에서 20년 동안 실무를 접해온 재개발 전문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12월 28일 날에 지정된 신월 7동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정비 계획안을 가지고 한번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